네, 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스리퍼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핫한 주식이죠. 블랙베리를 분석해 보려 해요. 블랙베리는 특히 다가오는 IoT 시대를 위해 정말 환골탈태를 한 기업인데, 이전부터 보안으로는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니까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랐는데요. 과연 이 올라버린 주가를 방어할 펀더멘털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랙베리는 1984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캐나다에서 설립된 자율주 자동차 및 IoT의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이 기업 설명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블랙베리 하면 다들 휴대전화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블랙베리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큰 명성을 쌓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블랙베리는 이렇게 2010년부터 QNX라는 엄청난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재정립되면서 블랙베리는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2016년 자체 스마트폰 제작을 중단하면서 완전한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신을 했는데 지금까지로 본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변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블랙베리 휴대폰은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안의 대명사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비록 자체 스마트폰은 제작하지 않지만 사용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걸 이제 자동차와 IoT 기기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 전 세계 1억 7,500만 대의 차량에 이 QNX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었죠. 아마존 이제 AWS 즉 클라우딩 사업 부분과 협력해서 IoT가 적용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블랙베리 IB예요. 이건 근데 2023년 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랙베리는 QNX, 스파크, 그리고 IB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향후 스마트 자동차를 더 스마트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가는 1월 26일 기준 18.92불로 PSR은 10.24배였습니다. 최근 그렇게 크게 오른 것 치고 PSR은 다른 성장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네요. 그래도 높은 것은 맞죠? 보시면 블랙베리의 2014년도와 2020년도의 이제 수익 구조입니다. 먼저 외형적으로 본다면 2020년도 기준 이제 전체 매출액은 6년 전인 2014년 대비 거의 6분의 1이 되었어요. 6배가 줄어들었죠. 매출이 이제 크게 줄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수익률의 지표 중 하나인 매출 총 이익률을 본다면 36%에서 76%로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즉 하드웨어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매출 변화로 이제 변화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줄었지만 내적으로는 좀 더 탄탄해진 거죠. 많이. 그래서 조정된 에비타를 보면 매출이 6배 이상 감소했음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에비타를 보여주죠. 좀 다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는 이제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특히 이 기간 동안 블랙베리는 워치독, ATHOC, 그리고 사일렌스 등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인수했어요. 대부분이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부활을 꿈꾸고 있죠. 보시면 회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은 2016년부터 매년 19%씩 증가하면서 2020년도에는 매출이 2배 가량 증가됐어요. 이쪽 대비. 오른쪽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출 총이익률도 크게 증가했고요. 다시 뒤에서 볼게요. 이건 뒤에서 블랙베리의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기 앞서 블랙베리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IoT와 이제 IoT의 보안과 엔드포인트 서비스까지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플랫폼 자체를 제공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돼요.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품의 퀄리티는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자, 과거부터 보안의 대명사였던 블랙베리가 왜 이렇게 보안 시장을 강조하고 이쪽에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그동안 IoT 기계 2대 중 하나가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도 모르게. 전 세계에서 39초마다 해킹 시도가 하나씩 있다고 하고 또 매년 1억 개가 넘는 바이러스들이 배포되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사이버 어택의 90% 이상은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6% 이상의 기업이 피싱 공격에 희생이 됨에도 불구하고요. 보시면 사이버 공격의 97% 이상이 엔드포인트에서 발생되는데 2025년까지 약 670억 개의 엔드포인트, 즉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블랙베리는 한 번도 뚫리지 않았다는 보안성을 장점으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속해서 IoT 이제 보안 시장을 지켜보았어요. 현재 블랙베리는 이렇게 보안성을 무기로 IoT 시장에서 점점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억 7,500만 대의 차량에 QNX가 실려 있고 탑 25 전기차 생산업체 중 이렇게 막 19개와 거래를 하고 있고 38,000개가 넘는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기술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심지어 보안 프로그램도. 이것은 현재 블랙베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제 기관과 기업들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제 G20 국가 아시죠? G20 국가 중 18개에서 블랙베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탑 글로벌 은행과 탑 자동차 회사는 10개 중 9개에서 블랙베리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각각 다른 분야에서 2,000개가 넘는 고객들이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그리고 구글을 포함해서 다양한 많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네요. LG도 있네요 여기. 특히 이제 블랙베리는 자동차 시장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45개가 넘는 자동차 브랜드를 이제 275개가 넘는 모델들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티어 1 회사, 자동차 탑 티어 1이 있잖아요. 티어 1 회사는 7개 모두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럼 블랙베리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굵직한 3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핵심 기술인 이제 QNX입니다. 블랙베리는 자율 및 커넥티드 차량용 QNX 운영체제를 공급하는데요. 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핸즈프리, 연결 모듈,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고 해요. 특히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블랙베리가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자로 선정이 되었기도 해요. 사소해 보이지만 앞으로 자동차 기능들은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하나하나의 기술과 장치가 안전하게 보안이 되어야만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외부로부터 뚫린다면 치명적일 수 있죠. QNX는 단순히 자동차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보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향후 있을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에도 이제 보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해요. 작은 IoT 기계들은 물론이고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더욱 스마트해지면서 차량은 인터넷이랑도 연결되고 차를 더욱더 스마트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될 것이라고 해요, 자동차에. 자동차가 향후 IoT의 끝판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블랙베리는 눈에 띄진 않겠지만 그 시장의 변화를 안전하게 잘 가꾸어주는 역할을 뒤에서 묵묵히 수행해주겠죠. 다음은 블랙베리의 스파크입니다. 스파크는 EOT라고 들어보셨나요? EOT라고 Enterprise of Things 플랫폼으로 이제 기업들을 위해 초강력 보안성을 지닌 초연결성 환경을 구축해 주는데요. 글로벌 파트너사 간의 이제 강력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사실 이거는 2018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블랙베리는 이때부터 아마존과 협력을 했어요. 스파크가 이제 특히 이제 AWS와 연결되면서 기업들은 IoT를 통해 접속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이 철밥통 같은 이제 완전 철번 이제 보안통은 이제 블랙베리의 사일런스와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일런스가 참 대단해요. 이거는 보안업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한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이 있을수록 더 똑똑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또 여기에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제 블랙베리의 경영 철학이 접목되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느 것도 신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이중 보호와 이제 암호화, 파일 시스템 수준의 승인과 같은 이제 인증 과정 등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빠르게 연결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용자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보안의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소프트웨어는 IB예요. 공매도와의 전쟁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블랙베리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크게 주가가 오른 이유 중 하나이죠. IB는 블랙베리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협력하여 개발하는 지능형 이제 차량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이 개발을 위해 장기간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두 회사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비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기본으로 자동차가 주변 환경 그리고 운전자와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자들에게도 차량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며 향후 이제 개발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죠.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그래서 차량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비는 또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적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주행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정보들이 축적되고 더욱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운전자와 제조업자 모두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덕분에 차량의 성능과 편의성을 높이며 유지, 보수 및 수리 비용 등은 이제 절감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감지되면 재빨리 리콜 조치를 또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비는 이렇게 그동안 10년간 묵묵히 진행하면서 이제 인정받았던 보안력을 무기로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과 손을 잡고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시장에 선점을 하기 위해 이제 포문을 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보안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을 기반으로 이런 이제 핵심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말로 설명하면 어디까지 기술이 커버되는지 실감이 안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도 사실 이제 기술의 일부인데요. 차량 데이터, 주행 환경, 그리고 다양한 기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접목이 되고 시스템 통제가 되면서 정보가 더욱더 진화될 수 있어요. 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보안 기술도 함께 첨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주행을 하는 동안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축적이 되면서 편의성과 기술 개발은 앞으로도 이제 급속도로 발전된 것 같아요. 뭐 언제 사용자가 뭐 이거 했고까지 다 기록되고 이제 다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가 되니까요. 정보가 진짜 엄청나게 모일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기능과 이제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 활력을 주고 또 사용이 될 건데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이제 앱 개발자, 스마트 도시, 뭐 전기차 충전업체, 보험, 그리고 이제 차량 정비 산업 등등 이제 많은 쪽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 정보를 뭐 팔 수도 있겠죠. 다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겠죠. 그럼 블랙베리의 연도별 매출과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을 한번 쓱 볼게요. 앞에서 간단히 봤었죠. 보시다시피 매출의 기준으로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하고 계속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 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게 된 거죠. 네. 물론 OEM 등을 통한 이제 아직 조금씩 이제 휴대폰 사업에 관여가 조금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철수가 됐어요. 자체 생산은. 그러고 나서 매출은 이렇게 들쑥날쑥했지만 매출 총 이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을 한참 생산하던 때는 이제 43%의 매출 총 이익률을 기록하다가 이제는 70% 이상의 매출 총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매출액은 절반이 되었지만 매출 총 이익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네, 신기하죠. 다음은 블랙베리의 매출 구조인데요. 2020년도 기준 전체 매출의 67%가량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33%는 라이센스 매출로 구성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 라이센싱 매출에는 스마트폰의 OEM과 관련된 매출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들의 매출이 섞여 있어요. 다음은 블랙베리의 섹터별 매출 추이입니다. 이렇게 IoT, 사일런스, 라이센싱 그리고 기타 매출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 이렇게 라이센싱과 이게 사일런스의 매출입니다. 이 2개. 사일런스는 2019년부터 이제 완전 인수가 되어서 매출액이 합상되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안과 관련 기술이죠. 이 매출은 2020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매출로 합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 구조가 이렇게 2개로 이제 더 간단하게 되었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제 블랙베리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이제 비용이 계속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했는데요. 근데 사실 라이센스와 이렇게 지적재산권의 수익이 느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이 회사가 보유 특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서로부터도 이렇게 수익이 조금씩 쏠쏠한 것 같아요. 다음은 블랙베리의 지역별 매출 추이입니다. 지역은 북미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기타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20년 기준 북미의 매출이 전체 매출 대비 72%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매출이 매년 감소되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블랙베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기타 지역에는 이제 중국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큰 시장에서 매출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그래프는 지난번 테슬라와 세렌스를 분석할 때 본 그래프인데요. 제 영상을 다 정주행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했던 말 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귀엽게 봐주세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 지금 블랙베리는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시장과 한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 판매가 많아질수록 블랙베리의 매출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 설명드린 이제 세렌스와 공통돼요. 보시다시피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18년 고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하면서 2020년도 기준에는 이제 크게 감소했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감소했는데 뭐 내년도에는 살짝 증가하겠다고 예상이 되지만 아무래도 블랙베리의 최근 매출 하향은 이 자동차 판매량도 이제 약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과 이제 전기차 판매 비율과 관련된 예상인데요.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팔린 자동차 중 2.7%가 전기차였어요. 그러니까 즉 100대 중 2대만 전기차가 이제 팔린 거죠. 사실 블랙베리의 이 기술은 기존 내연기관에도 접목이 되겠지만 정말 빛을 보려면 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시너지가 더 크죠. 그래서 이 전기차 판매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리서치에 의하면 2025년에는 전체 판매 자동차 중 이제 10%가 전기차로 예상되고 2040년에는 58%, 즉 2대 중 1대 이상이 전기차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았지만 블랙베리의 성장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10년이라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경쟁자가 침투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제 블루오션 시장이잖아요. 다음은 블랙베리의 지분율을 볼게요. 오래된 기업인 것처럼 블랙베리의 전체 지분 중 이제 42%가량은 이제 기관이 보유했고 48%가 이제 퍼블릭 물량이었습니다. 내부자는 약 1.4%만 소유하고 있고요. 사실 기관이 41%가량 보유했다는 것은 이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치거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비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방어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럼 제 영상에서 빼먹을 수 없는 파트죠. 이제 블랙베리의 위험 요소를 볼게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줄여가지고 5개로 나눴는데요. 첫째는 아시다시피 최근 과열된 주가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그래프를 통해 잠깐 볼 건데요. 최근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오르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공매도와 쇼스키즈도 있고 아마존과 협력도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 기업의 주식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건강하게 우상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엉망이 됐어요. 아주 많이. 끝도 없이 오르는 주식은 없죠. 오르면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블랙베리는 좀 눈치 싸움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긴 하죠. 두 번째로는 적자입니다. 이 기업은 뒤에서 수익률 부분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적자의 원인이 이제 감가상각과 관련 이제 합병 관련 충당금인 등 현금 흐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비용이라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 전환된 것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이 언제 다시 공식적으로 흑자를 이제 전환시킬지는 미지수예요. 세 번째는 보안인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뚫렸다고 해요. 그게 블랙베리의 유일무이한 장점이고요. 근데 만약에 뚫린다면 정말 끔찍하죠.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해커들도 이제 발전할 텐데 블랙베리는 뚫리면 안 돼요. 뚫리면 명성에 크게 타격이 가겠죠. 네 번째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입니다. 이건 공시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블랙베리는 현재 기술의 많은 부분을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사용한다고 해요. 본인들은 또 특허를 걸어놨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오픈소스를 공짜로 이용하는데 이게 언제 유료가 되거나 막힐지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막히거나 유료화가 되면은 크게 비용이 증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당분간 소프트웨어 생산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입니다. 네, 그런 리스트를 안고 가야죠. 다섯 번째는 IB인데요. 사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큰 이유 중 하나가 IB잖아요. 근데 이게 공시자료로 발췌한 건데요. 공시자료에서도 밝혔듯 IB는 2023년쯤 돼야지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IB 말고도 여러 소프트웨어 이제 매출 소스가 있겠지만 단순히 IB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오른 거라면은 이건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주가가 다시 뭐 진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블랙베리는 주가 보존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꾸준히 뉴스를 터트리거나 기술 개발 관련된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잠잠할 때쯤 되면. 그렇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블랙베리는 뭐 IB 말고도 다른 보안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또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뉴스로 터질 수도 있겠죠? 언론의 플레이가, 긴 언론의 플레이가 필요해요, 얘네들은. 또 이제 IB뿐만 아니라 IB가 이제 2년 남았잖아요. 2023년까지 이제 2년이 남았는데 정말 이제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정말 자율주행과 이런 비슷한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에 경쟁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부터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블랙베리는 이루어 놓은 건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이루어 놓은 건 없고 기대감만 있는 거라서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진행 상황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있죠. 네, 이게 블랙베리의 희노애락을 보여주는데요. 한 번의 승리와 한 번의 패배를 경험했죠. 이게 장점이 사실 될 수도 있어요. 뭐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를 똑같이 답습한다면 그건 그냥 머저리죠. 과거 휴대폰 시장을 주름잡고 이제 오바마 폰이라는 명칭도 받은 블랙베리인데 시장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완패를 당했죠. 스마트폰에서. 이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기업이 또 있어요. 좀 약간 이제 사실 예제는 다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장에 성공을 했다가 한번 크게 실패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더 단단해지면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죠. 정상.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게 이제 노멀한 정상이 아니라 산 정상에 시총 이제 2위죠. 3위인가요? 예, 여튼 올라갔죠. 그러니까 블랙베리가 과연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완할지 아니면 그냥 기업 몸속에 뭐 실패 DNA가 있는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또 트렌드 못 쫓아가면은 난리 나요, 이거. 뭐 간단하게 블랙베리의 1년 주가를 잠깐 볼게요. 사실 이거는 1년을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최근 한 달만 봐도 되는데 뭐 11개월 동안 거의 횡보를 했거든요. 뭐 2점대, 5점대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12월 이제 여기 초때쯤에서 아마존과 협업이 발표되면서 쑥 한번 크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다시 잠잠해졌다가 최근 들어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막 2배가 올랐는데요. 이렇게 18.9, 19불로. 과연 이 랠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듯 이건 사실 그냥 놔둬도 우상향할 수 있는 아이인데 너무 잔인해요. 요즘에 보면 주가가 올라도 잔인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얘한테 왜 이러는 건지. 그럼 내부자 거래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주가가 크게 올라서인지 블랙베리는 최근 1년간 이제 내부자들의 주식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것도 최근 한 달간이에요. 약 270만 불 가량의 주식을 판매했네요. 지금 주가를 보면 약간 좀 억울하겠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쵸.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내부자들은 블랙베리의 주가가 오르면 뭐 언제든 이제 팔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은 내부자 거래를 계속해서 봐야겠네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 내부자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뭐 1.4%밖에 안 돼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내부자들의 이제 매수 매도는 이제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잘 봐야겠어요. 이 차트는 또 제가 항상 말하듯 맹신하지 마세요. 이거는 차트도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가격이니까요. 그냥 뭐 예상 가격. 현재 가격은 18.92불인데 애널리스트들의 적정가는 6.62불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185% 가량 이제 오버밸류된 가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네. 이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주식이 떨어지거나 뭐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다 인간이고 뭐 인간 지표가 적용된다라는 걸 요즘 느끼잖아요. 그쵸 모두가. 네. 마지막으로 블랙베리의 수익률과 재물을 볼게요. 이 기업의 매출은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거렸어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제 사일런스 매출이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죠. 합산되면서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이제 아마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줄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매출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은 70% 이상대를 유지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보면 뭔가 이상하죠. 뭐지? 할 거예요 이거. 2018년에 7%를 해서 2019년도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다가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16%를 기록했어요. 이것만 보면 진짜 망한 회사 같죠? 순이익은 9,300만 불을 내다가
예, 이렇게 되다가 예, 2020년 9개월 만에 이렇게 7억 8천만 불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예, 매출 대비 영업 비용의 비율은 71%뭐 굉장히 양호한 편에서 최근 188%로 뛰었어요. 예, 매출 대비 영업 비용이 훨씬 큰 거예요. 1.8배가. 예. 그럼 뭐가 문제였는지 볼까요? 사실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럼 뭐가 문제냐? 예, 이게 보면은 매출 대비 이제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판관비와 기술 개발 비용은 비율을 보면 매년 뭐 일정하거나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매출 대비 기타 비용의 비율이었어요. 이 기타 비용에는 크게 이제 감가상각 비용과 인수 관련 영업권 비용이 크게 첨부가 되었었는데요. 이 비용들은 현금 흐름과는 상관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기업이 손실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된 건 아닌 거죠. 현금으로서는. 그러므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애드백 되는 항목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마이너스가 이렇게 크게 나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전환이 된 거고, 오히려 뭐 물론 손실 처리 난 거 자체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재무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줄어든 현금이 없으니까요. 아마 얘네가 뭐 세금을 덜 내고 아끼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도 보기 좋진 않죠. 확실한 거는 보기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금이랑은 이제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막 영업이익률이 막 마이너스 100%로 해가지고 회사가 막 망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 이거 관계없는 비용이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 블랙베리예요. 최근 주가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